네, 여러분 책 유어셀프 돌아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동일 씨의 라틴어 수업 2부 시작이 됐고요. 1부 보고 오세요. 다녀오세요 다시. 네, 보고 오셨다면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선생입니다. 네, 공선생님 설에 어떻게 고향 좀 다녀오셨습니까? 아니요. 네, 안 다녀왔어요. 알겠습니다. 네. 설에 꼭 다녀오세요. 네. 자, 바로 이어서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한동일 님의 라틴어 수업, 대학교에서 실제로 했었던 교양 수업을 엮어서 낸 책이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앞부분, 전반부 공 선생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1부에서는요,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의 이제 작가님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고, 네. 책의 널찍한 개요를 설명해드리면서, 네. 그 책의 앞부분을 한번 따라 읽으면서 저희끼리 얘기를 나눠봤어요. 네. 이제 나머지 뒷부분을 따라 읽으면서 장채님과 저의 생각들을 얘기할 예정이니까요. 네. 1부가 궁금하시면 꼭 여기 클릭하셔서 1부도 보고 오시고, 네. 2부도 즐겁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라틴어 문장이나 표현들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 다음 챕터를 또 바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아주 흥미로운 문장입니다. 모든 동물은 성교 후에 우울하다. 챕터 이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한 또 라틴어에 대한 해석이나 뭐 다양한 성서적인 해석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결국에는 어떤 의미를 뜻하는가 하면 열정적으로 고대하던 순간이 격렬하게 지나고 나면 인간은 자기 능력 밖에 있는 더 큰 무엇을 놓치고 말았다는 허무함을 느낀다는 것이라는 거고, 어쨌거나 그 순간이 격렬하게 지나고 나면 인간은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엄청 고대하던 게 딱 지나가고 나면 허무함을 느낀다. 뭐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현자 타임이 온다. 뭐 이런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은 그 우울함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우울함이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그 우울함을 알게 되는 위치까지 올라서 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길 바란다. 이런 말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울함이나 허망함과 같은 감정들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거기에서 그렇죠. 우리는 또 다른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해주시는 말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치열하게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공부든 사랑이든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럴 수 있는 뭔가를 만나고 그만큼 노력을 한 다음에 찾아오는 이 우울함을 경험해 보기를 바란다. 그러고 나면 아마도 또 다른 세계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채님은 그런 순간을 마주해 본 적이 있나요? 저 이거 네. 아직도 너무 생소해요. 근데 뭐? 공연하고 나서 오는 그 허무함, 네. 이거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어쨌든 내 감정에 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네. 이거를 내가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뒤풀이 하면서 술 먹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다 뿐인 거지. 네. 그 허무함 자체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도 그냥 그 시간을 경험하고 그때 마주하는 나를 만나봐라 라고 써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공 선생님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장채님과 제가 느끼는 게 같을진 모르겠지만 네네네. 저는 그때의 허무함과 이때의 허무함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열정적으로 고대하던 순간이 격렬하게 지나가고 나면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뭐 공연이든 무언가를 행하고 하서의 허무함은 그냥 여태까지 하던 게 끝나서 혹은 여태까지 받았던 주목이나 집중도가 끝나서 느끼는 허무함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허무함, 책에서 말하는 허무함을 전 더 큰 개념으로 보는 거죠. 진짜 인생을 걸고 진짜 한 청춘을 갈아서 무언가를 너무 하고 싶어서 딱 했는데 생각보다 허무하네? 를 느꼈을 때 그 감정과 그냥 단순히 몇 개월 공연 준비하고 딱 공연 딱 끝났네 했을 때 허무함이랑은 저는 좀
다르다고 느껴서. 아, 그래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장채님과 제가 느끼는 게 다를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드렸는데 네. 저는 거기서는 허무함을 느끼지만 이런 느낌의 허무함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까지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할 수 있는 한 치열하게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잖아요. 뭐 공부든 사랑이든 무엇이든 간에.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느꼈던 허무함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치열이라고 하면은 네. 뭐 치열하게 뭘 아무것도 안 해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뭔가 치열하게 뭔가를 했을 때 항상 그 결과물과 보상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허무함이 되게 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일도 그렇고, 네. 뭐 일하면서도 사실 기간적으로 긴 치열함도 있겠지만 네. 짧은 순간에 내가 불태우는 치열함도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항상 해놓고 난 결과물이 내 뒤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허무함을 느껴보질 못했네요, 사실.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그런 별거 아니었네라는 것들. 뭔가 시험 공부 좀 빡시게 했는데 네. 막상 시험 보니까 너무 쉽게 나와서 그런 허무함일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요거는 우리 앞으로도 좀 생각을 맞아요.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어떤 허무함을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최근에 또 다른 책을 읽고 있는데 네. 뭐 스포를 해드리자면 다음 책도 네. 수업입니다. 아니, 잠깐만. 그만해. 다음 책도 수업인데 수업이란 단어는 들어가지 않아요. 네. 무슨 책이냐면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인데 요즘에 아주 핫한 책입니다. 요즘은 아니지만 근래에 되게 핫했던 책인데 네. 뭐 아무튼 그 책의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피를 토하는 각오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느냐. 자기 자신은 그래본 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때요? 네. 그러니까 진짜 막 남의 집 차고의 한 구석에서 벌레처럼 지내면서 뭐 내 생라면을 씹어 먹으면서 진짜 잠을 최소한으로 자면서 몸이 망가진다라는 걱정과 조언을 들으면서까지 무언가에 집중해서 잃어본 경험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본 적이 있나라고 했을 때 꼭 그렇게까지 살아볼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직 여기에서 말하는 그 허무함은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뭐 그 치열함의 기준도 인간마다 다를 거고. 그렇죠. 뭐 남이 봤을 때 야 그게 뭐 치열한 거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우리는 뭐 이 순간이 항상 최선이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저 스스로는 아직은 최선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럼 일단 그 순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앞으로. 좋습니다. 네. 그게 여러분들도. 저희 채널에서였으면 또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그 치열함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요. 네.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되었네요. 나는 잘 지냅니다. 라는 챕터인데요. 네. 여기서도 라틴어가 또 나옵니다. 네. 네. 시 발레스. 너무 띄어서 읽는데요? 시 발레스 네. 베네 에스트 에고 발레오. 이 문장은 로마인들이 편지를 쓸 때 애용한 첫 인사말인데요. 이 뜻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되었네요. 저는 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로마인들이 편지를 주고받을 때처럼 당신의 안부를 먼저 묻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제 작가님께서 말하고 싶었던 건 그런 거죠. 요즘에는 하도 뭐 경기가 또 어렵기도 하고 개인주의가 또 생기기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엔 또 혼자가 편한 사회잖아요. 그래서 혼족이란 게 넘쳐나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땡 레벨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고 레벨은 막 레스토랑 가고 고깃집 가고 술 혼자 먹고 뭐 이런 것들. 가고.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디까지 해보셨다 했죠? 저 고깃집. 고깃집까지. 네. 혼자 근데 보통 많이 뭐 하시죠? 혼자 뭘 하냐고요? 네, 혼자 하는 게 많죠. 많죠. 밥도 대부분 혼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뭔가 유대감에 대해서 한번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최근에 또 이 책을 읽다가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슈카월드라는 게 있어요. 슈카님께서 이번에 이케아에서 했던 설문을 말하면서 한국이 가족이라던가 집에서 무언가 하는 거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순위가 최하위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최우승으로 숨마쿰 라우데로 나왔던 게 뭐냐면 혼자 쉬고 싶다. 아, 그래요? 네, 한국에서의 집 혹은 가정의 의미는 그렇다고 해요. 그건 왜 그럴까? 그러니까요. 거기서 얘기 나왔던 건데 미국에서 진짜 억대 연봉을 받거나 진짜 유명한 배우들이 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그만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해를 잘 못했는데 미국인들이나 혹은 유럽인들에겐 그런 게 좀 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주는 그런 것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그대가 안녕하기를 진짜 바라는가? 우리 사회는 얼마나 이웃이 안녕하기를 바라는가? 당신이 잘 있는 것이 바로 나와 또 우리가 잘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극심한 통증을 누가 멈출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뭐 이제 작가님도 진짜 그런 경험도 있었다고 해요. 이게 결국에 소식을 부고로 듣게 된다거나, 네네, 그렇죠. 자기 자신도 안녕한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고 안부를 많이 전해보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움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것들을 이 로마인들이 편지했을 때 썼던 인사말을 보시면서 느꼈던 걸 강의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얼마나 다른 사람의 안녕을 궁금해 하시나요? 장채님은? 저는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저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당연함. 혼자 있을 때가 있을 수 있고 네.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고 싶고 뭐 안녕 이런 것도 비슷해요. 저는 네. 얘 잘 지내는지 안부 이렇게 물어보는 일도 많고요. 네. 그렇게 묻다 보면은 왜 항상 나만 물어보지? 안 해? 아씨 안 해. 역시 삐지는구나. 네. 맞아요. 개 잘 삐져죠. 아 역시 그냥 혼자 이렇게 아무 신경 안 쓰고 하는 게 편하네, 좋네. 그러다 보면은 근데 맨날 저는 이거 반복 엄청 되거든요. 인생 사는 게 얼마나 길다고 네. 좋은 말만 하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맞아요. 좋은 말 많이 하자. 잘 있었어? 안녕?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이렇게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평균치가 있잖아요. 결국엔 네. 주기 운동을 해도 결국엔 축이 하나가 있는데 이 축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순간부터 저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거 현상도 좀 그런 것 같고 네.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가니까 내가 나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좀 저보다 어린 친구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혼자 있다 보면은 사람들과 만나고 싶고 이런 순환이 일어난다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혼자 있으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삶은 삶대로 피곤하니까 더 혼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약간 이런 악순환을 겪는 친구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도 또 안녕하냐고 자주 물어봅니다. 네. 네, 이게 진짜 기분 좋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연락 잘 안 되던 친구가 공 선생 요즘 잘 지내? 뭐 이렇게 오면 기분이 그날 하루가 좋잖아요. 좋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저는 연락은 먼저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저의 장점이 뭐냐면 그럼에도 안녕을 물어봅니다. 언제냐면 만났을 때. 저는 만났을 때만큼은 그 사람의 얘기가 듣고 싶어요. 그 사람이 정말 잘 지내왔는지, 안부가 궁금하고 안녕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가끔 만나면 되게 의미 없는 대화들만 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을 때 네. 근데 그래서 얘 뭐하고 지내지? 라는 생각이 되게 저를 지배했던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 간에 막 모여있을 때는 너무 많으면 그 한 사람 딱 붙잡고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하는 일은 잘 돼가? 이런 걸 꼭 물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연락은 못할지라도 네. 만났을 때만큼은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자라는 게 약간 제 주의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제 장점이지 않을까. 근데 그 만나려면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긴 하죠. 뭐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자리라면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 반복되면은 네. 이 사람은 이런 자리에서 아니면 날 안 만나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죠. 나도 그래요. 꼭 내가 여기 모임에 와야 얘를 만나네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없어요? 뭐요? 오랜만에 연락 오면 기분 좋다며요. 네. 근데 좀 덜 친해. 네. 그래서 이야기가 점점 길어져. 네. 이게 너무 싫어요. 적당히 잘 지내? 네, 저 요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언제 한번 뭐 이렇게 보자. 알겠습니다. 하고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계속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려고 하면은 네. 저는 좀 갑자기 뭐 남의 연락을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면서도 네. 막상 오면은 또
이제 얘기 좀 그만하지. 약간 이런 거 있을 때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렇게 궁금한 게 없나 봐요,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이 얘기가 길어지지도 않고. 아, 그래요? 응. 그리고 저는 먼저 좀 끊는 편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때문에 연락이 왔다 하면은 잘 지내고 있어서 좋아 보인다. 연락 줘서 고맙다. 나중에 또 연락하자. 그냥 끝냅니다. 야, 나 너무한 거 아니냐? 저도 오래 연락하고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네. 나한테도 가끔 그러잖아요. 네. 난 안 한 것도 아니고 내 할 말을 그냥 하거든. 네. 아니 네. 그래서 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장치님과 통화하고 있을 때 옆에 이제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계속 끊으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저쪽에서는 계속 말을 하네. 이게 되게 웃겼다고 해요. 웃기죠. 그래서 나도 알거든. 저는 계속 네, 네, 그때 봐요. 네, 그때 봐요. 자꾸 말해요. 그때 봐요 하고 끝내고 싶었는데. 나 여기까지 할 마음이 없거든. 맞아요. 하긴 그래서 이건 또 단점일 수도 있어요. 제가 먼저 연락을 못하는 거. 네. 근데 핑계는 항상 아직 내가 나한테 관심을 주지 못하니까 남한테도 관심 못 주는다 뭐 이런 핑계 있는데 네. 핑계죠. 저도 노력을 한번 해봐야죠. 순환의 그 고리에 들어오세요. 네, 그쵸. 그리고 나서 다음 챕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카르페디엠 드셔보시기 많이 먹죠. 옛날에 초콜릿 있었습니다. 진짜요? 네. 커피도 비슷한 거 있었고. 완전 처음 들어보네요. 카르페디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옛날에 게임이 있었어요. 네? 카르페디엠이란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게임이 있었어요. 말 타고 진짜? 다니면서 촉촉촉 진짜?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게 했어서 카르페디엠을 들어봤는데 뭔가 오늘 하루를 즐겨라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원래 농사와 관련된 은유로서 로마의 시인인 호라티우스가 쓴 송가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시구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다운데가 있는 거였구나. 네. 그 시구가 뭐냐면 카르페디엠 ความ미니멈 크레둘라 포스테로라는 건데 이 뜻이 뭐냐면 오늘을 붙잡게, 내일이라는 말은 최소한만 믿고. 그래서 시의 문맥상 내일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고 오늘의 의미를 두고 살라라는 뜻인데 이게 줄여져서 그냥 오늘을 살아라, 현재를 즐겨라 이런 뜻으로 즐겨라. 네, 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욜로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약간 오해했고 와전된 거로 아는데 아까 얘기했던 호라티우스, 이 시구를 쓴 호라티우스는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를 지향하지만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입니다. 네, 그렇죠. 충만한 삶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영혼의 평화로운 상태. 그래서 이 오늘을 즐겨라라는 의미도 당장 눈에 보이는 뭐 술 먹고 진탕 놀면서 쾌락에 찌드는 삶 이게 아니라 이제 매 순간 충만한 생의 의미를 느끼면서 살아가라는 경고입니다. 아하. 네. 그러면서 이제 작가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오늘을 산다고 하지만 어쩌면 한순간도 현재를 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과거의 한 시절을 그리워하고 미래를 꿈꾸고 오늘을 소모한다. 그래서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을 보장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오늘을 행복하게 산 사람의 내일은 불행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 카르페디엠, 오늘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길 바란다. 이 철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문구인데 이걸 막 카르페디엠 이런 데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뭔지 알아요. 그리고 술 먹고 이제 뭐 스포츠카 타고 바다로 뛰어들고 막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동안 유행이었죠, 되게. 근데 이게 오해에서 비롯된 거였군요. 그런 뜻이 아니었군요. 맞아요. 내일 뭐 까고 오늘 그냥 해라 모르겠다 이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나도 그럴 뻔했네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나서 아까 1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라틴어를 썼던 로마인들의 이제 생활 양식들을 또 지켜볼 수 있는 챕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로마인의 욕설, 로마인의 재밌네. 나이, 로마인의 음식, 로마인의 놀이 뭐 이런 것들도 설명해 주는데 로마인의 나이 챕터에 그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존댓말이 있고 그렇죠. 유럽은 그런 게 없고 되게 수평적인 언어 구조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제 작가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우리 언어도 좀 수평적인 성격이 발달했으면 좋겠대요. 언어의 수평적 성격이 발달하면 회의나 모임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데 도움이 되고 네. 사고나 사회 구조도 좀 더 유연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평적인 언어 자체의 문제라면은 뭐 저는 동의합니다만, 네, 그거를 지금 억지로 뜯어고치려는 움직임들은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언젠간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댓말이 사라지고 이렇게 다 존중하는 문화가. 그게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존댓말을 쓰되 그러려면 사람이 변해야 되지. 맞아요. 이거는 언어적인 시스템 구조적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서로 하는 게 일단 되게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수평적인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뭐 회사에서 뭐 말만 그렇게 하고 의견을 묵살해 버리고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름은 또 영어 이름 쓰면서. 그러니까 뭐 영어 이름 뭐예요? 없어요. 지금 만들어봐요. 제이슨? 제이슨.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의견을 내실 땐 제이슨. 저 좀 준비를 해가지고 한 5년 정도 더 5년 차쯤부터 말합시다. 이런 거 되게 많대요.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받아들이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보다 좀 더 아래 세대들이 더 사회 주축이 되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물갈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언어가 참 우리의 기본이잖아요. 항상 말하고 사니까. 근데 여기에 딱 구조가 잡혀있는 이상 바뀌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되게 그런 게 심하잖아요. 나이 부심. 그렇죠. 너 몇 살이야? 내가 네 나이 땐 있잖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꼰대라는 단어도 탄생했고. 근데 또 직업을 구할 때는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고 싶고 되게 이 나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그러면서도 또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들한테 막 반말을 하면서 함부로 군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되게 싫어요. 진짜 싫어요. 고쳐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싫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도 싫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수평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권에서 태어났어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또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내 또래의 사람이 무언가 큰 성취를 이루었을 때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좌절감과 열등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하면서 이제 수평적인 나이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저도 요즘에 좀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좀 뭐랄까 나이로 치면 좀 느린 사람인 것 같아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도 뭔가를 재미를 붙이려면 되게 늦게 재미를 붙이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장채님과 촬영하기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축구가 요즘에 재밌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2002년 월드컵 뭐 다양한 뭐 행사들을 많이 봤지만 그때는 재밌지 않다가 되게 뒤늦게서야 뜬금포로 재밌네? 라는 것들도 있었고 뭐 공부를 해도 항상 늦게 결실을 맺었고 뭐 아니면 뭐 지금 사회적인 것도 뭔가 이루고 싶은데 남들보단 좀 뒤처진 느낌이 드는데 항상 그런 데서 오는 좀 열등감이나 좀 불안함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뭐 재미없다고 요즘 많이 말했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재밌는 게 또 계속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늦게라면은 여태한 시도들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지금 씨를 막 심어놓고 있었던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발화가 좀 늦게 되는 걸 수도 있고. 합쳐서 시 발화. 그리고 앞에 뭐였죠? 인사말 시 발레스. 시 발레스 베네 에스트 그리고 발레.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하면서 막 다양한 에피소드를 막 말해줘요. 한국인으로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공부할 때 느꼈던 에피소드라던가 뭐 차별 뭐 이런 것들 말하면서 진짜 사회 전반적으로 인문학 수업이에요. 진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고 그다음에 이제 책 마지막쯤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되게 좀 철학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겨주시는데 벌써 넘어가나요? 여기 있는 거 안 합니까? 네, 넘어갑니다.
18번 이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로마인의 음식? 네. 왜요? 로마인의 음식 되게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뭐죠? 로마인의 음식? 스파사 비그찜. 뭐겠어요? 스파사 비그찜. 매운 갈비찜. 그렇죠. 네. 매운 돼지 갈비찜이에요. 이거 그때부터도 네. 되게 많이 먹었다고 해요. 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로마인들의 그 음식 문화 그리고 그대로 전승해온 너무나도 맛있는 매운 갈비찜 집이 네. 우리나라에 있어요. 네. 네. 인천 주안에 신 매운 갈비찜으로 그 로마의 모든 것들을 계승한 네. 팍스 로마나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한 네, 매운 갈비찜 집이 인천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네. 와가지고 로마 하면 또 상징적인 구조물이 뭐가 있습니까? 건물 콜로세움 있죠. 네. 무슨 상관이죠? 그 매운 갈비찜 냄비가 콜로세움 같이 생겼어요. 또 그걸 그래요? 차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갈비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한참 끓이다 보면은 보글보글하면서 막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그걸 지켜보는 다 맛있게 쫄 때까지 지켜보는 그 로마인들 그 군중의 네. 그 광경들 그 마음을 또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네. 너무 맛있고요. 네. 그리고 입에 한번 매운 맛으로 시켜서 먹고 나면은 또 입에 한번 불이 한번 확 나죠. 로마 대화제를 또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 로마의 정수가 가득 담긴 네. 네, 매운 갈비찜 인천에 있는 신 매운 갈비찜 네.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가 주시죠. 이제. 네. 그리고 네. 25번째 챕터 벌써 꽤 많이 진행됐는데요. 뭐가 이렇게 막 확확 지나가죠?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아쉽네요. 25번째 챕터는 모든 사람은 상처만 주다가 종국에는 죽는다. 아하, 김종국이 죽죠? 김종국을 갑자기 왜 죽여요? 나중에 죽겠죠. 언젠간 죽겠죠. 언젠가 죽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 이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거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작가님께서 생각했던 것들을 담았는데 네. 이게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고 온 날 막 화도 나고 막 짜증도 나고 그 사람을 탓하고 막 그럴 때가 많잖아요. 보통. 많죠. 엄청 그렇죠? 많죠. 근데 그럴 때 제가 상처받은 내용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대요. 네. 그러면서 제 마음을 한 겹 벗겨보니 그가 제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대요. 네, 그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제 안에 약함과 부족함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아팠던 거예요.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진짜 칼처럼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근데 보통의 내가 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별 의도 없이 말했는데 내가 쟤는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하면서 상처받았던 것들을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런 상처를 줄 의도는 없었지만 내가 나 혼자 스스로 그 안에서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혼자 나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경험이 많다. 이런 것이죠.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하, 네. 공감하지 않으신가요? 네. 왜요? 난 인정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약함과 부족함? 네. 아니야. 왜요? 인정할 수 없어. 보통 언제 상처를 좀 받으시는 편이에요? 약간 문맥에 벗어나는 말 할 때 갑자기. 네. 그게 내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사실. 갑자기 다른 얘기하다가 뭐 매운 갈비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맞다 프랑스 막 이런 얘기를 해 막. 네. 상처라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저한테 인신 공격을 하고 이런 건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끔 서운함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상대에게. 근데 난 이런 것까지 내 부족함이라고 물론 내가 도량이 넓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치면 뭐 내가 어디까지 넓혀야 됩니까? 나의 마음의 그릇을. 그게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짜증나네요. 그래요? 네, 내 탓으로 돌리는 거잖아, 이거. 저번엔 내 잘못 아니고 내 탓하지 말래니까. 여기선 결국 내 안에 약함과 부족함을 확인했대잖아. 아유, 그럼 이게 사람이 그래 내가 부족한 거지. 아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거 좀 마음에 쌓여요.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다 잘못했지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어떻게 보면 상처를 조금 어떻게 하면 빠르게 그곳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거기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말한 예시를 보면 네. 내가 매운 갈비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프랑스 얘기를 해. 네. 또 그거는 그 사람이 진짜 그 내용이 재미가 없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재미없는 얘기를 했네. 얘는 이게 재미없나 보다 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재미없나? 난 재밌다고 얘기했는데 얘는 날 재밌게 생각을 안 하네? 저는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좀 많이 가는구나 그쪽으로. 내 말을 듣기가 싫은가? 약간 이런 아예 느낌? 듣기 싫은 정도로. 네. 아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열받네? 약간 이런 느낌. 이거 과한 거죠 내가. 근데 작가가 한 말도 네. 사실 그 사람이 주려는 그 말에 너무 매몰되지 마라. 그 상처받았던 사실에 매몰되지 마라. 뭐라고 표현한 거는 알긴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도 뭐 제 안의 약함과 부족함이 그래요. 과함과 강함이 문제를 만드는 거겠네요. 알겠습니다. 인정할게요. 인정합니다. 한동일 씨.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두 챕터가 더 남았는데 네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네. 챕터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네. 지금의 고통과 절망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진 않다. 네. 그렇죠. 어디엔가 끝은 있다. 맞아요. 네. 근데 언제 끝날지는 알지 못한다.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건 끝은 날 거라는 거다. 그러니 오늘의 절망을 지금 당장 주저앉거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끝 모를 분노를 내일로 잠시 미뤄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일들이 지나가고 있음을 혹은 지나가 버렸음을 알게 될 겁니다. 라는 말을 해주시는데 저는 여기에 많이 공감을 잘 못해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직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터널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주변에서 항상 이렇게 끝날 거야, 다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 너무 속 좋은 말 같아요. 맞아요. 그 순간이 매 순간이 되게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네. 자꾸 나중 가면 다 뭐 자양분이 될 거야 뭐 이런 말들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될 때가 좀 많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도움이 되십니까 그럼? 모르겠어요. 도움이 네. 실제로 된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 건가? 아니요. 그렇다기보다 네. 순간순간에 도움은 되고 네네. 그런데 이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거는 많이 없었던 경험이 있어서 뭔가 해결책 제시보단 뭔가 꾸준한 안부 체크? 그러니까 위로와 네, 관심. 위로와 관심 정도가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누군가가 좀 힘들어하거나 어려움을 겪었을 땐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편인데 네. 뭐 그분은 뭐 해답이나 이런 식으로 끝날 거야라는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렇죠. 언젠지 알 수 없다면은 그 시기가 오는 날까지 옆에서 좀 북돋아주고 이런 게 필요하지도 않을까. 맞아요. 필요한 것도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강남에 집 사기 하면 뭐 수십억 딱 적어놓고 제가 오늘부터 벌어간 돈을 쭉쭉쭉쭉 쓰다 보면 네. 계산도 될 것이고 뭐 몇 년 동안 한 80년 동안 안 먹고 살면서 뭐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감정적이라던가 혹은 꿈, 뭐 희망 같은 거에서 끝이 보이나 했을 때는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이게 좀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 희망. 그니까요. 네, 그 희망이 이제 또 마지막 챕터에 나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마지막 챕터가 그래서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절망에 지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신은 항상 희망을 건네준다고 해요. 아하.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다시 더 큰 희망을 품고 하다 보면 다시 또 뭐 엄청 힘든 상황에 또 빠지게 되고 그랬을 때 신을 항상 원망하게 되는데 근데 신이 나를 배신한 게 아니라 그냥 신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달랐을 뿐이라는 걸 이해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인간은 희망을 꿈꾸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말할 때 전제되는 것은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 있어야 다른 것을 꿈꿀 수 있고 맞죠. 크고 작은 것들을 희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을 끝을 내는데 네. 왜 마지막에 이런 걸 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왜 마지막 그래요? 챕터에? 네. 뭐 되게 마무리하기 좋은 말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마지막 이게 질문이 뭐냐면 네.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혹은 무엇을 희망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아하. 끝을 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책에 대한 내용 마무리예요. 네. 그래서 뭐 뻔한 질문이죠. 네. 무엇을 꿈꾸고 있으신가요?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 지겨워 죽겠네. 근데 꿈 이거 믿으세요? 꿈을 어떤가? 구체화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 아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닌 것 꿈을 같아요. 써놓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확언하고. 네. 아닌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거 저도 되게 많이 봤는데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거 한다고 뭐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네. 모든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라는 네. 말을 누가 하거든요. 네.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효과를 못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거 안 해도 모르겠다. 빨리 하자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를 다그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움직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네. 것들이 나의 원동력인 것 같고. 네. 근데 뭐 꿈을 구체화하고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확실한 꿈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그럴 수도 있죠. 뭐 하고 싶은 건 있는데 그게 과연 꿈인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라서 내가 골라놓고 그것만 생각하는 건지 그거는 아직 좀 더 삶을 살아보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꼭 그런 말을 해요. 진짜 방금 그런 말처럼 결국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했다. 네, 혹은 너네는 결국에 이걸 봐도 실천하지 않을 거다. 네, 그런 말들을 하면서 결국 실천을 했냐 안 했느냐가 큰 결과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안 되겠지 하면서 안 한 것 혹은 안 해가는 것이 진짜 나쁜 결과를 낼 거라면 한 번쯤 속는 셈 치고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감정적으로 되게 깊은 골에 빠졌을 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해라. 너 오늘 최고다. 뭐 이런 말을 해라.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책에서도 거울을 보면서 인사를 해주는 게 환한 미소를 지어주는 게 과제였다고 해요. 와. 근데 학생들한테 내준? 네, 그게 뭐 자기한테 지어주는 미소일 수도 있고 네. 남한테 지어주는 미소일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볼까 하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시도하는 건 웃긴 게 거울 보면서는 잘 못하겠는데 네네네. 스스로한테 말을 계속 해줘요. 나 지금 행복하다. 나 진짜 행복하다. 나 오늘 정말 기분 좋다. 이 말을 기분이 안 좋아도 하려고 해요. 요즘에는 계속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네. 생각해보면 진짜 안 되겠지 하고 안 하는 건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저는 그래서 목표가 꿈을 한번 써볼까? 네, 내가 이번 연도 이루고 싶은 거 막 사람들 막 다이어리 쓰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하면서 인스타에 올리고 막 그런 것들 그냥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싫었던 거지. 네. 하는 자체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드네요. 네. 해보십시오. 네. 같이 해보자는 말인데요. 그래요? 네, 같이 해보자는 말이에요. 저도요? 네. 다음 주까지 제가 네. 대답을 할게요. 근데 혼잣말 그거 진짜 좋아요. 그래요? 이건 좋은 거는 저도 알아요. 저도 많이 하고. 근데 다른 것들 뭐 네. 이렇게 적어놓고 얼마 전에 인스타 릴스 돌리다가 네. 무슨 뭐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깜지 쓰는 영상 올린 사람이 있더라고. 뭐 A4 용지 뭐 몇 장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백 번, 1000번 이렇게 적기. 네. 뭐 성공학원 막 이렇게 막 해시태그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댓글에 병신아 나가서 일해 이 씨발. 그 시간에 일해라고 막 그럼 뭐 2시간 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집에서 저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 이거 하지라기보다는 네. 그런데 에너지 쏟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움직이고 이런 이게 좀 수반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 거기에 대해서 그걸 부정한다기보단 이게 더 필요하다.
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만약에 장채님이 자기 확신도 있고 자기 확언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확실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좀 이렇게 많이 더 적어보고 맞아요. 눈으로 봐야 하고 맞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물론 저도 뭐 마음속에 굳건한 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그렇게 너무 불투명하거나 진짜 막 갈피를 못 잡겠어서 그렇게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그런 분들도 그러고 있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저는 그래가지고 그게 좀 효능이 좀 부족한가 봐요. 근데 뭐 같이 써보고 또 네. 공유해보고 이런 거 괜찮죠. 이런 네. 친구 있다면은. 그래서 제가 또 읽는 책 중에 막 그런 책 있거든요. 자기계발서 같은. 네네네. 뭐 제목이 뭐더라? 빠르게 실패하기. 뭐 이런 책들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런 말을 했던 것들의 뭐 약간 구체적인 해결 뭐라고 해야지 실행 방안 이런 것들 막 설명해 주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어땠는지를 또 얘기해 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 라틴어 수업을 읽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스킵한 챕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챕터를 적어오신 건 다 적어오신 거죠? 챕터는 다 적었어요. 28개. 번호는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문장 표현 이렇게 28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다른 건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해지네요. 되게. 읽어보고 싶어져요. 제가 흥미를 못 느꼈던 부분에서 장채님은 또 흥미를 느끼실 수 있으니까. 그럼요. 로마인의 욕설. 저는 흥미를. 너무 잘 알아. 네. 나를 너무 잘 알아. 욕설은 되게 재밌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니까요. 거기에 이제 로마인들이 썼던 욕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딱 주시거든요. 이야. 이런 욕이 있다. 이런 욕 쭉쭉 쓰는데 저는 그 부분은 그냥 넘겼거든요. 네. 왜 넘겼습니까? 그걸 갖고 오셨어야 더 재밌겠을 텐데. 네. 저 그거 읽은 적 있거든요. 뭐? 그 비속어 사전 같은 거. 네. 그리고 요게 유래 같은 거. 네. 뭐 이런 것도 어원 정리한 거 책 여러 권 읽었거든요. 되게 재밌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약간 근데 사실 뭐 비속어에서 그 단어만 바뀐 거지. 네. 이것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맞아요. 뭐 여기 원래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 그런 걸로 보아서 우리나라 사회가 어땠음을 알 수 있었고 우리는 뭐 그러지 않길 바란다. 그것도 그런 구조를 가진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거 같네요. 그래서 이런 거 재밌죠. 사실 어원 같은 거 알아보는 것도 되게 짤막한 토막 상식 정도로 또 맞아요. 사용하기도 되게 괜찮고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더 읽어보고 카르페 디엠이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좀 철학적인 의미를 되짚어보기도 되게 좋고 얕게 읽기도 깊게 읽기도 되게 좋은 책인 듯 하네요.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이. 네, 제목 위에 그래서 책 소개하는 문구가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라틴어 수업이에요. 부제 보고 네. 왜 이게 왜? 라고 생각했었는데 전 뭐 A 이런 거 막 배우는 건 줄 알고 이게 왜 지적이고 네. 아름다운 삶이지? 라고 생각했다가 네. 오늘 내용 들어보고 나니까 그런 책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의 수업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링구알 라티네라고 적혀있네요. 레크티네 이것도 써있구나. 다 라틴어예요, 그러면? 네. 강의, 언어, 라틴의.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이 안에 있는 라틴어 문구 같은 게 또 어딘가에서 좀 있어 보이는 듯한 그쵸. 것도 있을 수 있고 진짜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도우트데스. 네. 도우트데스가. 네. 너가 주니까 나도 준다. 뭐 이런 것들. 무역업을 하신다거나 영업을 나가시는 분들. 그러게. 이런 거 한번 딱 알아두고 딱 악수하시면서 도우트데스 딱 하면 상대가 예? What? Pardon? 그럴 수도 있어요. 라틴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런 동기로 시작하는 거 좋다 했으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용 참 좋았고요. 네. 책 구조 자체로만 봐도 참 우리가 훈련하기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생각하는 훈련하기. 문장만 놓고 이런 뜻이구나가 아니고 네. 여기서 뭐 이렇게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구나. 그러니까 본질을 보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런 훈련하기에 굉장히 좋은 책 같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맞아요. 요즘 팟캐스트 그 시청 시간이 꽤 올라가고 있던데. 신기해요 그거. 네. 어떻게 듣는 거지? 틀어놓고 자니까. 자동 재생으로 우리게 나오니까. 그러다 네. 우리가 이런 거 하면 갑자기 깨가지고 그냥 끄고 자고. 좀 조용히 얘기해야겠네. 네, 앞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자요. 네, 잘 자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책 요셀프 라틴어 수업 2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